민주당으로 지금 시선을 옮겨보죠. 민주당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 검찰이 이르면 오늘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저 부분들인데요.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허위 발언, 모르는 사람이다, 하위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발언이 있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하위 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한 지상파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인이 된 분 김 처장 사망 후 가족들이 두 인사가 마주보고 식사하는 등 출장 사진을 공개했고, 또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유동규 성남도계공 본부장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박 교수님, 기소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는 사실상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뭘 가지고 기소를 할 건지 그 첫 수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쯤 되는 사람 조사하려면 거액의 또 비자금 또는 정치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수가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었어요. 허위사실 공표. 그래서 아무도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첫 수칙은 좀 소위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근데 이게 하필 또 그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던 부분이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그 변호사비 대납,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정치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 정치자금 수사로 어떤 그걸 포석을 둔 그런 가능성일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재명 후보 당시에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있어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미 이거는 어떤 단계, 첫 수에 둔 것에 불과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겠죠. 예, 김문기 1처장 관련 발언 외에 또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주 발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 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발언인데요.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다, 이 얘기인데, 이 발언들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논리,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현 평론가님? 정치인의 발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거짓을 얘기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사실 대장동의 이 수천억 원대 수익을 가져간 일부 세력들, 그들에게 그 길을 터준 몸통이자 설계자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도 저는 그런 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런 상황,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건, 그 몸통이라는 사건은 뒤로 가고, 그 몸통에 관련된 발언 중에서 일부가 오류가 있었거나 혹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 단선적인 부분으로 검찰의 수사가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엽적인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우리가 검찰에게 사실은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면서 거악을 척결하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통은 없고, 사실은 몸통이냐 아니냐에 대한 싸움을 하다가 강론에서 벌어진 말 몇 마디로 사실 이거 가지고 무슨 소환을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저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동안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 씨의 발언에 의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천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도 그렇고 정권 입장에서도 그렇고 별로 득될 게 없다. 네. 만약에 몸통에 대한 문제 제기, 근본적인 비리 의혹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니 야당 탄압이니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근자에 벌어진 일이고 더군다나 몇 마디 발언을 다시 되짚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볼 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탄압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 정권은 개입하지 않겠다, 않고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실은 제외하더라도 검찰은 적어도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뇌물 비리와 관련된 정말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가 아니라면 나머지 강론과 격과지 수사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별로 득될 게 없고 네. 그리고 그 수사에서 결국 우리 사회가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 예.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본인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기소까지 부부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소위 7만 8천 원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논란이죠.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청 별정직 5급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돌려막기를 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것을 알고도 용인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글쎄요.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어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김혜경 씨 받았는데 계속해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도 못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 배 씨만 기소하고 검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선 혐의에 대해선 최종 좀 처분을 미룬 건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는데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하지 않을 거면 저는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소를 전제해서 다시 경찰에 이어서 검찰에서 아마 소환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것까지 탈탈 털어서 결국 뭐 7만 몇천 원, 뭐 아니면 검찰 주장대로 200만 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정치가 투명해졌다는 것을 본인들이 예.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법원에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해서 한 얘기가 중요한데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본 적도 그리고 산 것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예. 얘기는 기소를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 가서 모든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고 본인은 무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끝까지 몰랐다고 하고 배모 씨가 온전히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증거재판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발언이라든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유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알아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한 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돼버리면 이제 배모 예. 씨만 사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김혜경 씨가 법률적으로는 잘 빠져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 명분과 사회적인 책임에서 볼 때 이제는 공직 사회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도 투명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의 환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부부 사건은 줄줄이 불기소 불송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하는 녹취록이 나왔고 또 공개에도 소환 조사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 윤석열 정권 정치 찬압 대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직접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글쎄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저런 움직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교수님? 뭐 부담이 될 거면은 이렇게 한편으로만 수사하지 예, 않았겠죠. 사실은 뭐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뭐 저는 뭐 법을 위반했으면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정치보복 논란을 낳느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건 또 허위 경력 논란. 예. 이거는 국민 누구나 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불기소, 불송치, 그리고 서면 조사 2달 했는데 아직 답변서도 안 냈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대표는 취임 4일 만에 서면 조사 보고서 3건 중에 2개 냈는데
나머지 한 개 안 낸다고 소환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뭐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하더군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형평성의 문제는 둘째치고 이 소위 말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 부부, 당대표 부부에 대해서 들이미는 검찰의 잣대를 똑같이 여당에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잣대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갖다가 뭔가 이거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야? 야당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시각이 늘어나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검찰이 좀 다시 한번 이 뭐 최소한의 형평성 그리고 그 잣대의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추석 밥상에서 예.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낼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추석 밥상 말씀하셨는데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이제는 가족들끼리도 괜히 정치 얘기 잘못 꺼냈다가 분위기 썰렁해지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금기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상대 진영에 대한 소위 씹을거리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인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 8월 12일부터 13일 지금 시간은 좀 됐는데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 역할 평가에 대해서 61.1%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29.6%에 불과하고요. 자,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생각은 9월 4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조원시에 나 있건데요. 야당의 정치 탄압이다 51%, 진실, 정의 규명을 위한 것이다 43.1, 모르겠다가 5.9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 반 이상이 야당의 정치 탄압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추석 밥상머리 민심 누구의 이름이 더 오르내릴지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 발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난타전 양상으로 혼탁 양상으로 네. 흘러가서 마치 이게 뭐 양비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소위 20%대, 30% 초반의 네. 이 지지율 폭락 사태,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당장 먹고 살고 국민들의 물가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 힘든 삶들이 결국은 그것의 귀결점은 뭐 소위 공정한 법의 정의의 실현, 예.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쪽 관련된 발언들이 뭐 비율로 따지면은 뭐 6대4, 7대3 정도로 예.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추석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이 추석 때 되면 말이죠. 예. 이 장을 봐야 되잖아요. 추석 그렇죠. 상차림을 보는데 물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예. 경우 뭐 35만 원 전후가 있어야지만 차례상이요. 차례상을 뭐 예. 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물가에다가 또 고환율, 거기다가 또 고금리까지 사실은 3중고, 4중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무언가 타깃을 정하고 그 타깃에 대해서 뭐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죠. 탓을 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누구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 뭐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현 정권과 집권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MBS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뭐 평가도 한 50%가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야당보다는 여당에 대한 비토가 이번 추석 이 어떤 민심에 굉장히 큰 이슈가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아까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양비론적인 어떤 현상이 예.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양비론은 또 양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20%대까지 추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로 예.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진영 결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도와 전체 예. 국민을 포용하는 이런 정책과 정무적 판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칫 이게 또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이제 예상컨대 뭐 한 30% 중반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테면 과거에 대선을 치렀던 지금 구도로 지금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로 지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구도상으로는 결집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예. 그런 점을 대통령실이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박상훈 교수님 고맙습니다.